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ECS, EKS, 그리고 파게이트, 그리고 파게이트 백드 EKS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이지 않습니까?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 Managed Container Servi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AWS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실 때는 첫 번째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선택하실지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ECS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EKS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알려졌던 바로는 EKS 내지는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이 전 세계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의 51% 이상이 AWS에서 운영된다라고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으신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바로 지금 ECS라는 겁니다. 원래 ECS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AWS 위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오히려 쿠버네티스가 너무 복잡하다, 내지는 너무 다양한 옵션들을 직접 다 배워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포 툴로 모거나이제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ECS를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옵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때 ECS 혹은 파게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ECS를 이용하시게 되면 쿠버네티스보다 훨씬 더 이제 간편한 형태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EC2를 직접 EC2 인스턴스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담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게이트를 이용해서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ECS를 사용하시게 되면 ECS 자체가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매니저라든지 플레이스먼트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이제 레스팅 내지는 컨테이너의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팔리시를 이용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이 컨테이너와 연결되는 EC2 클러스터를 직접 만드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보안 설정이라든지 여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게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서버가 없는 컨테이너 환경이 되는 거죠. 서버리스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하게 컨테이너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인티그레이션 하실 때도 훨씬 더 심리스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컨테이너 환경을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런치 타입을 잠깐 보자면 EC2 같은 경우에는 ECS의 백엔드로 EC2 런치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직접 만드시고 배포하시거나 관리하시는 이런 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포하실지에 대한 서비스, 보통은 로드 밸런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되는 설정, 그리고 태스크에 대한 설정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태스크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오케스트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정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와 서비스, 그리고 태스크를 직접 관리하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EC2 인스턴스 타입에서, 런치 타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EC2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라이징을 하고 AMI를 관리해주는 형태의 옵션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패커라든지 앤서블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라든지 태스크라든지 다양한 컨테이너들도 여러분들이 ECS API라든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게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이 컨테이너 인스턴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비스와 태스크, 그러니까 서비스와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하고 많이 설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과 같은,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ECS 클러스터를 이용하시던 고객분들은 기존에 배포하셨던 배포 스크립트와 태스크 데피니션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EC2를 관리하시는 부담만 덜어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저희들이 매니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태스크를 이제 배포하실 때는 이제 CPU와 메모리를 일정한 어떤 레시피를 이용해 가지고서 특별한 이렇게 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라이징 해가지고서 몇 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만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팅이라든지 컨테이너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파게이트의 태스크 데피니션은 그냥 ECS의 데피니션하고 약간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의 태스크 데피니션은 10개의 컨테이너를 저장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태스크 레벨 리소스라고 해서 CPU와 메모리에 대한 값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vCPU당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ECS에서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인티저 값을 그냥 넣으실 수 있겠지만, 파게이트에서는 꼭 CPU와 메모리가 지정되어 있는 레이쇼에 따라 가지고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도 ECR을 이용해 가지고서 ECS랑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배포하실 수도 있고,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셔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입니다. 파게이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스크, 딱 이 부분만 신경을 써가지고서 태스크 데피니션을 만들고 서비스를 배포하시면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VPC의 기능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는 VPC에서 AWS VPC에 대한 설정을 집어넣으시고 어떤 서브넷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내역들을 이렇게 태스크 데피니션에서 지정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태스크가 배포가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태스크라고 해가지고서 퍼블릭 서브넷에 이제 배포되는 형태의 설정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태스크 셋업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만 지정되는 형태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외부로 나갈 때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퍼블릭 망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라우팅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드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파게이트를 배포하실 수도 있고 여기 로드 밸런서를 연결하셔서 기존의 ECS 클러스터 만들듯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파게이트에는 ECS에 없는 스토리지 옵션이 있는데요. 라이터블 레이어 스토리지하고 그 다음에 볼륨 스토리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 단위로 전체 10GB의 용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태스크에 들어가 있는 다커 이미지의 용량을 제외하고 이걸 총 포함해서 10기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라이터블 레이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다커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다커 이미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멀티 스테이징 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다커 이미지 자체를 작게 만드셨다면 더 많은 양을 쓸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렇게 썼었던 스토리지 레이어는 인퍼머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스크가 내려갔을 때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아키텍처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륨 스토리지라고 해서 ECS에 없던 또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공용 볼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에서 특정 패스에다가 4GB의 볼륨 스토리지를 마운트해서 다른 컨테이너 이미지들과 쉐어할 수 있는 공유 볼륨을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파게이트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으로서 ECS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그 다음에 ECS에 지원했었던 모든 네트워크 기능 플러스 추가적인 공유 볼륨이라든지 인퍼머럴 옵션들을 제공해서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훨씬 집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는 것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활용한 사례로서 이제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현성 수석님 나오셔서 삼성전자에서 파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클라우드 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현성입니다. 먼저 그 외부
삼성전자의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외부 서비스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 개발자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AWS 서울 서밋이라고 4월인가요?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브로드하고, 오버럴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 디벨로퍼 포털의 치프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교탁님과 함께 조금 더 딥다이브 하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한 40분 정도 시간이 될 텐데요. 20분 정도는 제가 디벨로퍼 포털과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삼성전자의 그 개발자분들을 위한 기능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들을 제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김교탁님이 한 20분 정도 파게이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사의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개발자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IoT나 AI 같은 삼성전자의 대표 서비스 플랫폼들을 개발자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미트업이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다양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자 포털에는 그런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저희의 개발자 툴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실 때 그런 기술 지원 문의를 위해서 티켓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부 조직에는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 지원 문의를 위한 테크니컬 서포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나 개발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든 개발 산출물들을 저희의 마켓플레이스에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미국에서 그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다음 발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come to the Samsung Developer Conference. And scale Bixby, and probably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is to make it open. Open to your ideas, your innovation, and your imagination. And now, for the first time, we are opening up Bixby to all of you developers. And this, thank you. Thank you. I'm really excited to myself. Education program and the smart things developer workspace, one UI, and our first foldable display. Developer Studio with this new dynamic program generation technology. So for tomorrow, our annual STEM competition for students around the world. Give them big hand.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와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헤드가 키노트에 직접 나와가지고 개발자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어떤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키노트 영상을 잠시 발췌해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올해도 다음 달 말에 미국 산호세에서 이 컨퍼런스가 동일하게 열리게 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개발자 플랫폼을 크게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해서 사용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벨로퍼 포털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라는 두 개의 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벨로퍼 포털은 개발자가 최초로 진입하게 되는 개발자 포털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사인업을 하게 되면 API 가이드라든지 SDK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블로그나 뉴스룸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개발자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지원 문의를 대응하기 위한 티켓팅 시스템과 서드파티 개발자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가 디벨로퍼 포털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는 웹 기반의 개발자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개발한 산출물을 저희의 마켓플레이스에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고요. 내부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실 때 테스트 환경으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기술로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구축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2년 동안 삼성전자의 대표하는 서비스 플랫폼들에 대한 개발자 플랫폼과 개발자 워크스페이스를 런칭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IoT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띵스의 디벨로퍼 포탈이 2017년도에 공식 오픈했고요. 작년에 스마띵스 IoT 에코시스템에 온보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는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가 공식 GA 됐습니다. 작년에 빅스비 디벨로퍼 포탈과 디벨로퍼 스튜디오도 공식 오픈을 했고요. 빅스비의 개발자 환경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인수한 비브랩스의 기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RCS의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웹 환경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와 파트너십이 있는 개발자분들만 활용하실 수 있는 클로즈드 베타 오픈 상태인데요. 조만간 공식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 내부적으로 RCS 기반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챗봇 빌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한 플런티의 기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 때 몇 가지 전략과 원칙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디벨로퍼 포탈을 만들 때 저희의 전략은 외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들 때 각 서비스 플랫폼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디벨로퍼 포탈의 공통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이 부분을 API 형태로 각 서비스 팀에 제공해서 각각의 서비스 팀들이 그들의 개발자 포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자라는 게 저희의 처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플랫폼들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정의했던 영역들이 있는데요. 유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쪽이라든지 CRM, 그 다음에 티켓팅 시스템, 그 다음에 CMS 같은 영역은 각 개발자 포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공통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 저희가 외부 솔루션들을 적극 채택했는데요. CRM으로는 salesforce.com, 티켓팅 시스템으로는 젠데스크, 그다음에 CMS 쪽에는 헥소.io와 같은 외부 솔루션들을 적극 채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디자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컨테이너라이즈드 된 워크로드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AWS 파게이트를 활용해서 구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는 AWS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 클라우드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도커로 전체를 구성했고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입니다. 스케일러블하고 리질리언트하고 페일세이프한 아키텍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칙이겠고요.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자동화를 하려면 데브옵스 컬처를 잘 구현해야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개발자들과 운영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툴을 쓰는지보다는 이런 데브옵스 컬처를 얼마나 우리 팀 내에 잘 구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저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QA 오토메이션 부분인데요. QA를 매뉴얼하게 한다는 의미는 CI/CD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QA 오토메이션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잦은 디플로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저희의 역량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부분인데요. 이게 구글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창해온 개념입니다. 뒤에서 저희가
그 SRI와 SLO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구축한 그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삼성전자의 대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때 이렇게 공통 플랫폼을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이노베이션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한 50여 개에 달하는 서비스 기능에 대한 디벨로퍼 포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디벨로퍼 삼성닷컴을 올해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 기반으로 완전히 이노베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디벨로퍼 삼성닷컴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디벨로퍼 포털을 만들 때 파게이트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하이레벨하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플한 아키텍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런 프론트엔드 태스크들을 파게이트 태스크로 구성을 한 다음에 ECS 클러스터로 배치를 한 상태고요. 디벨로퍼 포털의 백엔드 시스템, 즉 CRM이나 젠데스크, CMS를 연동하기 위한 백엔드 태스크를 마찬가지로 ECS 클러스터에 배치해서 백엔드 클러스터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플랫폼 팀의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개발자 컨텐츠를 저희의 CMS를 통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저희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프로덕션으로 배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WS 파게이트를 활용할 때 CD 툴로 저희 다른 과제들은 스피네이커를 많이 활용하는데 AWS 파게이트는 기본적으로 블루그린 디플로이나 롤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네이커와 같은 별도의 툴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무중단 배포 전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게이트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사용하기 쉽다는 점,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디플로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ECS의 EC2 옵션을 쓸 때보다 파게이트를 쓸 때 45%의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저희가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개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을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파운드리 내에 보시라는 이아스 플랫폼을 애브스트랙션하는 레이어를 통해서 AWS뿐만 아니라 GCP, MS Azure, 그다음에 오픈스택과 같은 온프레미스와 같은 이아스 플랫폼에도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 내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쿠버네티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CF 전체를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를 통해 배포하는 쿼스 프로젝트라든지 클라우드 파운드리 내에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엔진인 디에고 엔진 자체를 쿠버네티스로 변환하는 에이린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유즈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노드레드 기반의 GUI 화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띵스의 스마트 앱을 만든다든지 빅스비의 캡슐을 만든다든지 RCS의 챗봇을 만든다든지 할 때 미리 디파인된 노드와 플로우를 제공한다면 개발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개발자가 이런 노드레드 기반의 GUI 화면에서 자신이 정의한 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 파운드리 내에서 도커 이미지 형태의 컨테이너가 구동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클라우드 파운드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인프라 환경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Node.js 패키지랑 컨테이너를 자신의 인프라 환경에서 올릴 수 있도록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도커 이미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신의 인프라에서 올린 다음에 여기 자신이 정의한 flow.json을 익스포트 받아서 임포트 시키면
본인의 인프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파게이트를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앞에 정영준 매니저님이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스케일링 한다든지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비스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에 저희의 리소스를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SRI, SLO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발렛 대시보드를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기반으로 모은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볼륨이라든지 어베일러빌리티, 레이턴시, 에러, 티켓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발렛 대시보드를 구현한 다음에 저희의 목표 수준의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가 미트하지 못할 경우에 실시간으로 저희의 개발자와 운영자가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2밀리언의 개발자가 저희의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시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벨로퍼 릴레이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개발자분들에게 좀 더 풍부한 SDK와 툴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연말이 되면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디벨로퍼 삼성닷컴이 오픈될 것이고요. 최신의 개발자 콘텐츠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데브옵스 프랙티스 구축과 SRE에 대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션에서는 파게이트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딥다이브하게 진행해 보기 위해서 저희 디벨로퍼 포탈의 치프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계신 김교탁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디벨로퍼 포탈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까지 하고 있는 김교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보여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UI 직접 들어가 있는 화면 제가 캡처해서 왔고요. 그리고 데모로 저희 PRD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스테이징 쪽에서 어떻게 디플로이를 하고 있는지 그 데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스테이징은 프리 PRD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유현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이징에 들어와서 테크라이터들이 직접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접 워크로드를 많이 받지는 않지만 PRD와 거의 유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 디벨로퍼 포탈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벨로퍼 포탈은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AWS도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IDC 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AWS EC2랑 그 다음에 RDS 사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는 저희가 스마트띵즈, 그 다음 빅스비, RCS 디벨로퍼 포탈은 ECS와 파게이트 옵션을 이용해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artthings.developer.samsung.com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지금 이 사이트가 워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빙이 되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왜 파게이트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게이트는 2017년에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AWS 분들, 매니저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던 차에 정영중 매니저님도 계시고, 파게이트를 이제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사이트 더하기, 저희 삼성 디벨로퍼스의 엄브렐러가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developer.samsung.com이 그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도 똑같이 파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리뉴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요한 4개의 디벨로퍼 포탈이 모두 파게이트 아래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는 장표는 올 초에 AWS에서 컴퓨트 블로그에 발표한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을 떨어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아까 정영준 매니저님 장표에서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vCPU와 메모리를 매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하이오 리전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도커를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태스크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금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ECS를 사용했었는데 ECS를 사용을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그 파게이트 UI에 들어가면 EC2가 실제로 올라와 있는 것도 보여주고 뭐 EC2 UI로 넘어가면은 그쪽에 실제로 돌고 있는 EC2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C2와 똑같이 과금이 되는데 이거는 태스크가 런타임으로 넘어갔을 때만 과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초에 그 저희 팀에서 그 삼성은 그 파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 아키텍처 블로그, AWS 아키텍처 블로그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컴퓨트만 봤을 경우에는 ECS를 썼을 때 대비해서 44.5%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ECS가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그 유저 콜이 없을 때에도 ECS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과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시스템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그 클러스터도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서비스도 나눠져 있고, 태스크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저 콜이 들어가서 그 태스크가 워킹하고 있을 때만 그 과금이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큰 사이트를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제가 예측하기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저희 그 빅스비 디벨로퍼 포탈 안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를 나눠놨습니다. 혹시 뭐 파게이트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개념이 좀 안 잡히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컨테이너 데피니션, 태스크 데피니션, 서비스, 클러스터 순으로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가장 윗단에 있는 클러스터가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파게이트의 런타임의 상위 레벨에 있는 내용인데 그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엔드 쪽에는 API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프론트엔드 쪽에는 웹프론트와 저희 텍닥이 있습니다. 그 텍닥은 삼성 디벨로퍼 포털에서 제공하는 디벨로퍼 가이드나 아니면은 저희 설명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서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크라이터 분들만 해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컨셉을 나눠놨고요. 혹시 ECS나 파게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론트엔드도 서비스를 갖고 있지만 백엔드에는 저희는 서치와 API 그리고 키밸류 DB의 3개의 서비스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러스터 안에 이 서비스가 매핑이 되어 있고 저 서비스를 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또 태스크가 보이는 그런 구조로 UI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사이트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은 클러스터 디테일 쪽입니다. 클러스터 디테일은 여기서 타겟 그룹과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이 설정이 되는데요. VPC 같은 경우에는 파게이트를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브릿지 모드로 사용을 하실 텐데 이제 파게이트를 하시게 되면 AWS VPC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타겟 그룹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ELB 뒷단에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 초에 AWS에 피처 리퀘스트를 드려서 멀티 타겟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 태스크 데피니션인데요. 태스크 데피니션은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024 메모리고 512 태스크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태스크 CPU는 저 개수가 아니고
아까 그 정영준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그 이벤트가 나와 있는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를 저희는 되게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벤트 아이디, 이벤트 타임, 그리고 어떤 그 작업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메시지에 보시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 타겟 그룹 안에 리소스가 매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사용하실 때 지금 우리 리소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잠시 후에 저희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 데모를 보시면은 오래된 형상을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고 오래된 형상이 클린업까지 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그 어드민 점프 호스트고요. 저희는 어드민 쪽에서 도커 빌드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그 이미지 URI 쪽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일 거고, 저희가 새로운 그 형상을 말아서 빌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드가 다 끝났고 두 번째 업로드 쉘 스크립트를 돌리면은 지금 저희가 ECR에 저희 이미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부 스크립트에서 ECR로 지금 올리는 작업을 곧 할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은 저희 그 도커 태그가 나와 있는 거를, 이미지 태그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ECR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네. 지금,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저희 1542 그 DKR, ECR 쪽으로 해서 업로드가 183메가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새로운 형상이 나와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ECR까지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CR까지 올리고 나면 저희는 이제 도커 이미지 헤드를 그랩을 해가지고 와서 마지막 태그가 제일 위에 보이시죠? 마지막 태그가 저거다라고 해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태그 네임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희 ECR UI에 들어가면은 도커 이미지가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 이미지 태그를 가지고 클러스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태스크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빅스비 디벨로퍼 포탈의 웹 태스크 쪽에 저희가 그 새로운 리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파게이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웹 쪽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예전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빌드하고 나서 카피해 온 그 태그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물론 이 작업은 CLI로도 다 가능하고요. 이제 저희는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웹에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WS VPC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컨테이너, 웹 컨테이너가 보이실 거고요. 방금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크리에이트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태스크 메모리와 태스크 CPU가 요 태스크에 저 정도로 할당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198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로 들어가서 저희 웹 ECS 서비스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포트가 8010이 열려 있고, 저 두 번째를 클릭하면은 198번을 방금 저희가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클러스터에 매핑하실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게 스테이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오토 스케일링 쪽은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스케일링 팔러시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PRD에는요. 예, 그리고 지금 뷰 해가지고 저희 태스크가 올라가는 거를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아래쪽에 두 개를 보시면은 197번의 형상이 지금 서빙이 되고 있고 198번의 그 새로운 형상이 지금 디플로이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따면서 계속 이제 리프레시를 하면서 클렌징까지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렌징 되는 부분이 빠르면은 뭐 1, 2분에서 되고 좀 길어지면은 한 5분 정도 걸릴 텐데 제가 뒤쪽 부분은 살짝 이렇게 편집을 해놨고요. 그 나머지 앞에 부분은 다 한 번에 다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 어드민 점포스트에 들어가서 웹 UI까지 저희가 따로 편집하지 않고 쭉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동영상 파일이 5분 2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업하실 때도 여기에다가 1, 2분 정도만 더 하면 실제로 작업이 다 끝나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UI로 하면 이 정도이고 UI로 하지 않고 뭐 CLI로 처리하시면 훨씬 빠르시겠죠. 찾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러닝 상태로 4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198번 태스크와 197번 태스크, 그리고 제가 디자이어드로 2개를 해놨기 때문에 2개의 이전에 있던 2개의 197번 태스크는 클린업이 될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클린업 되고 나서 이걸 기다리다가 한 2분 정도 자르고 클린업 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98번 2개가 저희 디자이어드 카운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2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서빙이 완료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고 PRD 작업도 이거랑 같습니다. 중간에 오토 스케일링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PRD 작업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스마트띵즈 그다음에 빅스비 RCS 포탈은 요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돌고 있는 사이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이 대부데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뒤에 제가 장표를 2-3장 정도 더 넣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AWS 클라우드 9과 클라우드 디벨로퍼 킷을 지금 도입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9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인수한 지 좀 많이 됐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팀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또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HQ에서 형상을 바꾸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할지 공유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뭐 출장을 간다거나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9을 알아보다 보니 이게 그 리치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가치가 되게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에서 챗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들도 주고받을 수 있고 커맨드 날리는 것도 같이 공유하기가 되게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게임 회사들 보면은 막 라이브 코딩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 오퍼레이팅 할 때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AWS 인테그레이션이 너무 쉽죠. AWS 그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ID라서 이 클라우드 9을 맨 처음에 사용하실 때 뭐 나는 뭐 T3 뭐 어떤 인스턴스를 쓸 거야라고 얘기하시고 찍어버리시면은 바로 인스턴스가 ECS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로컬 리소스랑 상관없이 그쪽에 저희 소스 코드 같은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DK는 사실 이번 달부터 저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이썬 요게 그냥 인스톨하는 그 스크립트 하나인데요.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DK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코드를 그 앱스트랙
해서 컨스트럭터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이고, 사실 제가 보기에 AWS에서는 타입스크립트가 좀 더 자료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더 친숙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뭐 AWS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되게 편합니다. cdkworkshop.com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EKS도 그렇고 CDK도 그렇고 요새 AWS에서 workshop.com 사이트 되게 운영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CDK 뭐 헬로월드 정도만 되는 부분이라면은 들어가셔서 제가 보기에는 뭐 1시간 이내에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 앱스트랙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에 과제가 새로 오픈하게 되면 이 과제가 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작업으로는 다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도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는데 매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CDK 도입하고 클라우드9 도입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닥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웹 디플로이 하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택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UI로 만들어서 테크라이터들이 버튼만 누르면 람다 함수 이용해가지고 저희 라이브 사이트가 바로바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테크라이터 분들은 보통 CMS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런 거 보면은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 화면이 바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개발팀에서 저희는 뭐 컨테이너 써갖고 이거 바뀌려고 그러면 인프라도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웹사이트를 바로 도커 이미지 빌드에서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이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면 그 디벨로퍼 포탈에는 삼성전자 40개 서비스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스마팅즈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개발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212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저희가 또 AWS랑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도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궁금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과제가 또 잘 진행되면은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요. 네,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가 파게이트에 대한 그 경험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유현성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정리드리면, 저희는 정말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용하기 편합니다. ECS 쓸 때와 EC2 썼을 때 비교하면 많이 편하죠. 그게 아까 5분 보여드린 게 다기 때문에 되게 사용하기 편했고, 그리고 비용 절감은 뭐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편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되게 시큐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ECS 플릿 위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뭐 로그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보안 솔루션 같은 것들은 사이드카 패턴 이용해서 코어 펑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유지하면서 이 사이트를 되게 시큐어하게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사이트에 장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게이트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리고 파게이트를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제 디벨롭먼트랑 서비스에 집중하셔서 비용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이라든지 오퍼레이션의 효율을 어떻게 달성하셨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파게이트가 이렇게 뭐 잘 쓸 수도 있고 편리하고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보통 이제 컨테이너 솔루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 고객분들께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신 일반적인 말씀들은 생소하다, 어렵다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컨테이너가 쉽고 빠르고 간편하다라고 말씀드려도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컨셉이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툴들을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 CLI나 ECS CLI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파게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CLI 이제 GitHub라든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샘플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 화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I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들을 쉽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사용된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에는 그 워크샵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옆에서는 EKS 워크샵이 준비되고 오늘 핸즈온 랩을 하고 있는데 파게이트도 사실은 그런 핸즈온 워크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CS라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프로젝트로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ECS 워크샵은 바로 이제 파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파게이트를 바로 뭐 한 10분, 20분 안에 바로 배포해서 파게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컨셉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커가 포터빌리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파게이트로만 포팅을 잘 하셔도 마지막에 뭐 좀 더 다양한 옵션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싶으시다, 내지는 데브옵스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쿠버네티스로 넘어가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파게이트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태스크라는 개념이 쿠버네티스의 파드랑 동일한 개념이고, 이게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는 또 파게이트의 서비스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제 처음 도입해 보고자 하시는 고객분들이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프로덕션 레벨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파게이트를 먼저 시작하셔서 프로덕션 레벨의 컨테이너 환경을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시작해 보시면 시작하신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게이트의 유즈 케이스로서 삼성전자의 유즈 케이스, 그 다음에 파게이트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준비한 내역들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